유튜브 상한론 강의 12편. 몸이 시키는 대로 하시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가 제일 정확하니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유튜브 상한론 강의 11편까지 기혈수 이론과 상한론 총론을 다 끝내고 상한론 강론 계지탕부터 처방 강의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환자분들이 자주 묻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부터 강의해드리고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처방 강의해 드릴게요. 요즘도 환자들 상담해 보면 물을 많이 먹어야 좋다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억지로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10년) 전에 어느 박사님이 TV에 나와서 물을 많이 먹어야 좋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몇 컵 마시는 게 좋다고 해서 전 국민적으로 물 많이 먹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신장 방광이 안 좋아져서 붓는 환자, 장이 냉해져서 설사하는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는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는 물 많이 먹는 운동이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간간히 있네요. 헷갈리시죠? 정답을 말해줄게요. 물은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그렇다고 적게 먹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정답입니다. 입이 마르면 조금 마셔주고 갈증이 나면 갈증난 만큼만 마셔주면 되는데 만약 과량으로 많이 마시게 되면 몸에서는 이 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못하고 남아 처진 물이 다 병적인 물이 되고 수체가 돼서 병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하루 종일 물을 하나도 마시고 싶지 않으면 안 마셔도 됩니다. 내 몸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제일 똑똑한 게 뇌가 아니고 몸이라는 겁니다. 뇌가 잘못된 정보를 믿고 실행하다 보니 몸에 병이 많이 생기는데 몸은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을 미리 압니다. 그래서 치료하라고 몸이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도 사람이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임시치료만 하고는 계속 무시하니까 더 깊은 병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맞는 방법과 맞는 약을 만나면 몸은 약이 맞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약 맛도 좋고 좋은 느낌이 들어서 환영하는데 안 좋은 방법과 안 맞는 약을 만나면 이건 역시 몸이 알아차려서 싫어하고 거부하면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도 뇌는 무시하고 계속해서 병을 더 깊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은 몸이 제일 똑똑해서 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판단으로 병을 더 악화시키고 깊게 만든다는 겁니다.
병이 깊어지게 되면 몸의 본능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병이 더 깊어지는 것도 감지를 못해서 큰 병까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100% 맞는 약을 만나도 감각이 둔해져서 잘 알아보지 못하고 100% 맞는 약을 만나서 병이 풀리는데도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효과가 나는 것을 부정적으로 거꾸로 생각해서 치료를 이어가지 못하고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의 감각이 깨어있게 만들고 몸이 시키는 대로 하면 큰 병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가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검사 실컷 하고 이상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계속 안 좋고 불편하고 생활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하니 괜찮겠지 믿고는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다가 누가 한의원 가봐라 해서 한의원 가봤더니 맥을 짚고는 이해되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만 하고 한약을 지어주는데 먹어도 전혀 낫지도 않고 더 안 좋아지기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구나 생각하고 치료를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고는 약국에 와서는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안 좋은데 좀 나아지도록 간단한 약 좀 달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딱 얘기를 들어봐도 간단하게 나을 병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써서는 안 낫고 병의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낫도록 한약으로 치료해야 된다고 하면 한약 먹어도 안 낫더라고 부정하면서 먹으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한약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내가 해주는 한약은 상한론 처방의 한약으로 병을 근본적으로 낫게 하는 한약인데, 알아보지를 못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는 병이 계속 악화돼서 나중에 큰 병이 되고는 병원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병을 키워서 치료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검사에서 이상을 발견하고 병 이름을 찾아도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고 정상 완화 치료밖에 안 되니 조금 덜해지든가 그나마 약이 위에 부담돼서 먹어내지를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분들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다는데도 기혈수 이론과 상한론으로 상담해서 병의 원인을 찾아보면 병의 원인도 많이 나오고 처방도 많이 나와서 이 정도인데도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이때라도 나를 믿고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하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인데, 한약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내 말을 믿지 않고 답답하게 간단한 약만 찾습니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못 막는다고 이렇게 병을 키워서 큰 병을 만들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병원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다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상이 있는데 현대의학으로는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가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기울수 이론과 상한눈 처방으로 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근본적으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저에게 와서 상담하면 왜 그런지 병의 원인도 정확하게 찾아내고 모든 병의 원인을 다 찾아서 100% 맞는 상한눈 한약으로 순서는 다르지만 모든 병을 다 근본적으로 치료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정보로 병을 악화시키고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운동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지만 몸에 알맞게 해야 되는데 과하게 해서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02년 4월 27일 후배 약사가 어머니가 1년 반 전에 대상포진이 와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고 움직이면 병 부위가 옷에 썰려서 왼쪽 허리 아래쪽과 허벅지가 너무 아프다고 진통제 아무리 먹어도 안 된다고 한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지 문의를 해서 대상포진 처방 포함 9처방으로 충분히 치료될 수 있게 한제해드리고 2022년 6월 9일 두 번째 한약 짓기 위해 상담을 했는데 이전에는 서 있어도 아팠는데 지금은 서 있는 정도는 덜 하나 아직도 걸으면 칼로 자르는 것 같이 아프다고 해서 대변도 이전보다 수월하고 효과가 나고 있고 그래서 약이 거의 100% 맞다고 판단돼서 효과를 더 봐야 되는데 무엇 때문일지 하나하나 물어보니 혹시 운동하냐고 물어보니 병원에서 1시간 이상 걸으라고 해서 매일 아파서 걷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운동을 몸에 알맞게 조금만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악화가 되고 그것 때문에 100% 맞는 약 만나서 효과를 더 많이 볼 것을 적게 봤다고 하니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안 좋아졌는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이제부터는 걷고 나서도 안 아플 정도로 조금만 하라고 그렇게 했네요. 이렇게 운동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지만 본인 몸에 알맞게 하는 게 좋고 운동하고 나서도 아이고 힘들어 더 아프다 싶으면 과하게 된 것이니 줄여야 됩니다. 병이 악화되면 마지막에 암이라는 병까지 되는데 암이라는 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만 해도 암 환자도 별로 없었고 남의 얘기로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집안마다 거의 암 환자가 있을 정도로 암이라는 병이 남의 일이 아닌 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진단 기술과 검진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 암을 찾아내는 확률이 높아진 이유가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사회가 너무 복잡해져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잘못된 정보의 호수 속에서 잘못된 치료를 해서 병이 더 악화되어서 암 환자들이 많아져서
남일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암이라는 병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병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악화돼서 암이라는 병이 되는데, 몸에서 치료하라고 신호를 주는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경제적인 핑계로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가 병이 더 악화되고 악화돼서 암 일보 직전까지 가는데, 나는 작은 병부터 시작해서 진행되고 악화돼서 암이라는 병까지 가는 처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담해 보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100% 맞는 상한론 처방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면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순간만 덜해지는 임기응변식의 잘못된 치료만 줬다가 병을 더 키워서 암이라는 병이 되니 모든 사람들이 다 암 환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암이라는 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작은 병에서 갑자기 암이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몸에서는 지금 치료 안 하면 큰 병이 돼서 암이라는 병이 될 수 있으니 치료하시오 하고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도 무시하고 악화시켜서 암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줄 때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혹 환자들이 약국에 와서 내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그렇죠? 하고 너무 쉽게 궁금증만 풀려고 물어보는데, 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치료하려고 하는데 원인을 모르고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봐서 어렵게 원인을 찾아내서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주고 치료 방법을 얘기해주면 자기 궁금증만 풀고는 치료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는 암이라는 병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몸이 치료하려고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올바른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잘못된 치료만 해서 병이 악화돼서 암이라는 큰 병이 되니 자기 병은 자기가 다 만든다는 것이고, 누구든지 암이라는 병이 올 수 있으니 작은 병일 때 미리미리 상한론 처방으로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암 걱정 없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내 몸이 제일 똑똑하니 몸이 시키는 대로 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내 몸에 100% 맞는 상한론 처방으로 그때그때 치료해 주면서 건강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암이라는 병이 오는 원인이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치킨이나 라면 같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온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실제로 암 되기 일보 직전의 환자와 암 환자분들 상담해 보면 제일 큰 원인은 내인인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치료로 병을 더 악화시키고 신경 많이 쓰는 거. 스트레스가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인 관리를 잘 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한론 강론 처방을 강의해 드릴 건데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기본 중에 기본이고 다른 처방을 응용하고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계지탕부터 강의해 드릴 겁니다. 저희 강의가 유익하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도 해놓으면 좋을 겁니다. 강의 노트는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 인터넷에 한약 조제 남강약국 치시고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